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피가 4%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대혼란. 우리는 이제 경제 대격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던 대격변.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오늘 주가는 폭락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패권의 순위는 역사적으로 항상 혼란 속에서 가장 많이 갈아치워졌습니다. Red everywhere. We're down over 16%. Dow at the same time, the stock market is now down 21%. Because we're now down 43%. 우리는 현재 대격변이 구조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역사와 수치, 그리고 반복된 패턴을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의 순위가 바뀌고 기업의 위치가 바뀌고 개인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한 번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Trading at 16. What the heck is going on down here? I don't know. All of a sudden here we started hearing screaming, buy, buy, buy. 과거의 역사적 경제 대격변. 어떤 사건들과 가장 닮아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에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격변이라면 통찰을 통한 인지와 대응으로 대격변에서 살아남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대 지구 생명체는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후반부터 백악기를 지나 팔레오기까지 수백만 년간 확정 지을 수 없고 여러 경우의 원인과 사건들로 인하여 대멸종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 개체수는 줄고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은 생명들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전체 종의 다양성이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재편이 진행됐습니다. 즉, 대멸종은 종말이 아니라 질서재편의 스위치처럼 작동했던 겁니다. 그럼 인간사회도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진 않을까? 중세부터 근현대까지의 인류 금융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순위가 바뀌는 대격변이 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파산과 도산이 늘었고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바뀌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사회 전체가 더 복잡해지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격변 자체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커지고 부담이 쌓이면 재편이 한 번씩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그런 구간이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결론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 두 가지의 사례 스토리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 화창한 어느 날, 주인공 마르쿠스는 시장에서 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은화를 받았습니다. 은화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건 은이니까 가치가 있다. 라는 합의가 사회에 만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국은 전쟁과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국고가 이미 빈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생깁니다. 지출을 줄이면 군대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그 선택지는 무제한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가장 반발이 덜하고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돈의 개수를 점차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마에서 실제로 관찰되었던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초기 황제 시대의 은하는 은순도 약 98%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제국이 흔들리던 시기에 은 함량이 낮아진 은하들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못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여도 시장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 같은 상인들은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쥔 동전의 진짜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더 잔인한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은화를 숨기고 나쁜 은화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돈은 사라지고 나쁜 돈이 돌아다니는 현상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무능하고 무지한 경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핵심은 화폐는 금속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갔고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물가와 사회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랑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더 가난해진 것 같지? 화폐 희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골디문 채널은 경제 정치 역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